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행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탄탄한 고객 기반과 브랜드 파워로 금융계의 메이저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서류 전형에 필수하기 위한 팁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실제로 서류에서 기재하는 학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학교 생활에서의 그 성적은 실제로 성실성을 척도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소수점 차이가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 좀 많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류에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력상에 쓰지 못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신만의 이야기를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쓴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같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때는 증빙할 수 있는 반드시 그 서류가 있는 내용만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질과 양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서류 심사하고 나서 필기시험,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상반기 서류 전형은 2만 명이 지원해서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필기시험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10년 만에 도입하는데요. 이번 상반기 4월 28일 5시간 동안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1교시에는 경제, 금융, 일반 상식, 디지털 뱅킹 등에서 90문제가 출제되었고요. 2교시에는 적성검사 영역으로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상황 판단, 논증 관련해서 문제가 100문제가 2시간 동안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도 실시했다고 하고요. 이런 어려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1차 면접을 보는데 안성연수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PT, 세일즈, 인성 토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세일즈는 금융상품 하나를 선정해 주어 그 상품은 면접관이 고객이라 생각하고 판매하는 것이고요. 네. PT는 주제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설명하고 질문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토론은 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조와 토론하는 것인데요. 한 조는 8명 정도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인데요. 외부 전문가와 2명의 외부 전문가 2명과 부회장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고 주로 인성 질문 위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공개 채용에서 새로운 직군이 추가되면서 좀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일반직 IT 부문에 디지털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새 먹거리인 핀테크와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부문 신입생원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예를 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적용한 디지털 전략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볼게요. 1번, 우리은행 지원 동기는 무엇이며 우리은행에 입행하기 위해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2번, 단체, 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 느꼈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3번,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4번, 원칙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5번, 우리은행에서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를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작성 지휘사항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멘토님?
네, 일단은 이제 글자 수를 보면 600자씩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네. 글의 구성적인 측면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글을 많이 읽어보니까 500자가 넘어가면 일단 지루해져요. 그래서 600자 글을 꽉꽉 채워서 쓴다면 단락을 300자 정도로 구분을 해서 네. 단락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항목별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1번은 우리 은행 지원 동기와 읍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잘 보면 1번과 5번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분야가 여러 분야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분야별로 자신들의 강점을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번은 문제 해결에 관련된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예상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사회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적인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역량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설득 경험인데요. 설득이라는 관점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을 설명함에 있어서 내부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 이제 상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외부 고객들 즉 실제로 행원에 은행에 오는 고객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건데 이럴 때 어떻게 너만의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설득을 할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가 공기업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뭐 직업윤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과 같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부분들, 법과 규칙,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이런 서류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은행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걸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행원으로서의 포부인데 약간 이제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직무의 노력이나 계획을 작성하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 이게 아니면 앞으로 너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써라라고 하는 거라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본인이 더 준비했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회사의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미래지향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행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은행을 통해 개인,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미래지향적 움직임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은행 중 우리은행은 최초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며 모바일 금융의 선구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은행의 가치를 통해 현장의 노하우를 담은 미래지향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현장 업무 체험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동계 인턴을 통해 직접 은행 전산을 조작하여 고객의 정보를 등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지점 텔러들을 도와 중요 용지 파악, 행락 인수 인도 등을 하며 지점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객장 안내를 하며 다양한 고객과 마주함으로써 소통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도전적인 활동입니다. KB 폴라리스와 금강원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진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사기 예방 UCC 제작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멘토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그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 지원자가 딱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소제목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약간 아쉬웠었고요. 네. 다만 이제 첫 부분에서 미래지향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행원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분명히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직원 행원직을 지원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개발 쪽인가 IT 쪽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서류적인 부분에서 나열하는 것은 사실 진부한 부분들이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뺐으면 하는 건데 사실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 노력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주된 내용을 가지고 결론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잘 설명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만 봐서는 서류를 잘 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판정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학생은 네. 합격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합격 맞네요. 이 합격은 네. 네, 합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짜고 오셨나요? 예, 합격인데요. 예, 몇몇 부문에서 보았을 때 약간 수정은 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지원 동기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수행 중 느꼈던 한계와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과연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업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사람. 네, 협업이라는 게 참 언제나 빠지지 않는 네. 소제목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소제목? 딱 봐도 일단 내용이 전부 다 예상이 가는 내용이라서 좀 네.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가장 적은 소제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이 어떨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사람. 폴라리스 활동 중 조별 미션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부스를 열고 신종 금융사기 예방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활동 진행 중 몇몇 조원들은 자기가 맡은 파트에 불만이 있었고 이는 조원 간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 미션 목표 달성 실패뿐만 아니라 조원들 간 관계도 앞으로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조원 전체가 본인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협업을 하면 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조원이 공감했고 협업을 통해 팀워크를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 속에서 함께 직접 선물을 들고 발로 뛰며 홍보한 결과 4시간가량 진행한 캠페인 활동은 8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팀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이라고 느꼈습니다. 협업을 통해 팀워크가 다져지고 이는 팀 전체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은행에서 동료들보다 한 발짝 더 희생하는 신입 행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글자 수 제한에 맞춰서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확실히 보이는 자소서 글인 것 같은데요. 그 우리은행에 대한 입사 의지도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요. 박 멘토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학생은 금융권을 준비한 학생이 맞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한 느낌이 있고요. 이 글 또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쓴 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썼는데 이거는 질문에서 의도한 어떤 한계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풀고 있는 것은 갈등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어떤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이 어떤 직무의 난이도, 수행 업무의 난이도의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관계적인 문제에 대한 소재를 쓰다 보니까 출제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번나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런 질문들은 인간적인 관계 문제, 인간관계를 물어보는 것인가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난이도를 물어보는 거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썼더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 멘토님께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스타 기법의 기법으로 잘 써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과 실제 한 행동 그리고 결과순으로 써주는 기법입니다. 이 형식에 맞춰 글을 쓰게 되면 중원부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해야 할 그때 경험을 군더더기 없이 요점만 말할 수 있어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갈등이 너무 쉽게 해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내용 분량상 상세히 기술하지 못한 면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쉽게 해결될 갈등이면 서로 왜 싸웠나? 또한 또는 갈등 상황이 아니었는데 약간 이야기를 부풀려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는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저는 이 출제 의도에 맞는 소재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은 불합격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서로 입을 맞춘 건 아닌데. 예, 아니에요. 저도, 예. 까보신 것 같은데요. 예, 어디서 만나셨나요? 네, 저도 이제 불합격입니다. 네. 예, 그 이유는 너무 갈등이 쉽게 해소돼서 약간은 사실보다 좀 부풀렸었다는 예. 조작의 냄새가 좀 나기 때문입니다. 네, 조작의 좋습니다. 냄새.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묻는 질문이네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정직,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네, 김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제목은 괜찮습니다. 정직의 시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괜찮은 표현이죠. 예. 이런 것이 유학적 표현의 소제목인데요. 이 소제목을 읽으면서 이 지원자는 정직했던 사례로 원칙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말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일지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저희 집 가오는 정직이고 제가 생각하는 정직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CGV 미소지기 아르바이트 일이 끝난 후 정산을 진행하는데 당황스럽게 시제가 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내 돈으로 채울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 때문에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절차에 따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생활신조, 정직하지 않은 은행원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한 번만 넘어가자라는 생각이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정직은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의 신뢰의 문제이고 특히나 은행에 있어서 신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로부터 은행의 신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정직이고 이는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은행에 입행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한 신입 행원이 되겠습니다. 네,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정직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더욱 필요한 원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학생의 자소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잘 자란 것 같아요. 가정에서 물론 정직이라고 집 가언을 썼는지는 그건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찌하였거나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 정직이라는 부분과 그래서 원칙으로 이어지는 본인만의 이제 법칙 이런 부분을 썼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들을 잘 썼는데 거기에 더하여 자기의 생활신조를 정직하다는 이야기로 해서 자기의 논리를 다시 한번 피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직에 관련된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 친구는 어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구직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주 학생은 본인만의 원칙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자소서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좀 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항목이 오히려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원칙은 좀 실수를 하면 이걸 감추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좀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지키는 편입니다. 친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정직 뭐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 판정해 주신다면요? 저는 합격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원칙을 이해하고 있고 이 원칙을 행동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대해서 본인의 확고한 어떤 생활 신조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잘 쓴 서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당연히 합격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번에는 반대로 일부러 간 건가요? 아닙니다. 의식하지 않는 예,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내내 생각했습니다. 네. 예, 저는 불합격입니다. 예.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망하는 은행원들이 돈이 비었을 때 너무 큰 돈인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만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작은 돈의 경우에는 본인 돈으로 메꾸거든요. 네. 예, 제 주위에 은행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금융권에 있는 저희 형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자기 돈으로 메꾼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 돈으로 메꾼 행원이 면접관일 경우 약간 좀 거북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후 목표와 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인지 궁금해지는 소제목인데요.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네. 뭔가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라는 말은 네. 무슨 전문가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궁금증보다는 얘 좀 정확히 좀 쓰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거부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장의 금융 전문가. 이것이 제가 우리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은행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현장인 영업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영업점에서 수신부터 외환, 여신까지 은행 업무 전반을 탄탄히 배워 성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업점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입행 후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융경제학과, 계량경제학 등의 전공 수업을 들으며 금융 및 경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업을 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기업, 은행, 인턴 등을 하며 사람과 소통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 외환 전문역, 신용 분석사 등과 같은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며 입행 후에도 꾸준한 금융 지식 습득을 위해 공부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은 지원자의 어떤 자질을 보기 위한 질문 항목인 건가요? 입사 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무 노력에 관련된 부분들, 과거의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직무적인 역량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부는 뭐냐면 미래의 이 시장이 미래적 관점에서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국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야 될 그런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번 포지션을 보게 되면 AI라든지 핀테크, 블록체인 등등의 포지션이 있는 걸 볼 때 이제 은행이 가야 할 방향성을 사실 이 채용 공고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들이 그러면 IT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은행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면 입사 포부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너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갑작스레 오지는 않지만 이 미래 시장을 좀 네가 준비하고 있다면 너를 내가 파트너로 좀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어떤 의도로 우리가 글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서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입사 후 포부와 목표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잘 쓴 입사 후 포부인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한 대로 분량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썼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목표에서 좀 더 상세히 기술해주면 좋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라고 했는데 듣기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되겠다는지 약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행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영주 학생이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작성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었던 지원 동기에 대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좀 작성해봤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요. 첫째, 왜 금융인이 되고 싶은지, 그중에 왜 우리은행을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를 강조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불고 있는 핀테크에 대한 본인의 역량을 서술한다. 셋째, 본인을 왜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 한방을 서술한다 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주 학생이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모의 투자 대회에 출전한 것을 계기로 금융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벤처 창업 금융론을 수강하며 IT에 기반한 금융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원이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핀테크로 발빠르게 전환하면서 위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고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 타 은행과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한부모 가정 포인트, 전자세금 반환 등의 서민들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구가 축소되고 비대면 채널이 증가할수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은행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행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통계학, 경영과학 등의 강의를 통해 통계 프로그램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 어떤 고객이 어느 채널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P사 영업 인턴으로 근무하며 설문을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SPSS로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 홍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비대면 채널에서 쏟아지는 로우 데이터들을 분석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고객들이 선호하는 채널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영주 학생이 마침 금융과 관련된 활동이 있었네요. 역시 영주 학생은 뭐래도 참 똑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영주 학생이 잘 작성을 했는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이제 영주 학생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코칭할 정도의 경지에 오른 것 같네요, 이제. 예. 정말 글솜씨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내용만 본다면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 금융권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핀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는데요. 예, 그에 맞는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금융인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왜 영주학생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주학생이 강조한 것이 그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영주학생을 뽑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그 영주학생을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김멘도님께서 거의 극찬을 해주셨는데 민토님의 코멘트를 듣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좀 생각을 하면서 행원이 정말로 제가 작성을 했던 것처럼 좀 고객들이 선호하는 채널에 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걸 실제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 이제 부서마다 어떤 역할이 따로 있는데요. 그 영주 학생이 만약에 이제 그 영업직으로 해서 창구 직부터 먼저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을 할 역할은 별로 안 하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그 디지털 그 IT 부서로 가게 된다면은 그 빅데이터 분석하는 업무를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시사하는 점이 뭔가를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보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자기소개서 부분인데요. 우리은행의 예를 들면 1번과 5번 항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과 5번에 어떤 경험을 정확하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들이 정말 요구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면접 부분인데 실제로 면접 부분에서는 은행이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은 행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금융은행, 은행별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적 포부들을 써준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맥을 같이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자가 지원하는 일반직 행원의 경우 고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접에서 잘 어필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 행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